우리 용감한 형사도 하다 보면 늘 문자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범인이 혹은 다른 다른 사람이 사람이- 보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아내분이 남편을 찾아달라고 하니 실종팀이 아내분과 함께 남편 사무실부터 확인해 보려고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네.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내분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계속 틀린 거죠.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어머. 비밀번호를 누가 바꿨나? 아 근데 아까 그 개업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그랬는데 그 사이 바꾼다는 거 자체가 애초에 아내분한테조차도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닌데. 그쪽이 아닌데. 서로 공유하고 있던 비밀번호가 갑자기 바뀐다? 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던 실종팀이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CCTV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네. 곧 조 형사님께 다급히 전화를 합니다. 형님 이거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뭘 보신 거죠? 강력 사건인가 보다. CCTV에 잡힌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네. 사라진 남편과 함께 백팩을 맨 어떤 남성이 포착된 겁니다. 이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왠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선 이상하다는 게 뭐지? 동선이 이상하다? 일단 현장으로 출동한 조 형사님은 아내분께 양해를 구하고요. 네. 문을 부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강렬한 냄새 때문에 다들 순간 멈칫했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서 본 순간 락스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아? 그럼 뭔가를 심하게 청소를 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범죄 현장에 가보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 락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락스를 사용해서 세척을 하면 네. 증거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다량의 락스를 쓰기 때문에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죠. 그러면 그 락스를 그렇게 많이 사용해서 지워야 할 무슨 흔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금 봐야 되겠죠. 사무실에 남편분은 있었나요? 남편은 보이지가 않았고요. 아, 사무실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정리를 했는지 심지어 있어야 할 것도 안 보였습니다. 있어야 할 거?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내 말로는 컴퓨터랑 노트북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나 지갑, 소지품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컴퓨터 노트북이 다 없어졌다는 건 불법 주식 관련해서 연루된 사람이 다 뭐가 처리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막 단단히 일어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이. 네. 네, 맞습니다. 뭔 일이 벌어진 건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사무실 벽면도 이상했거든요. 벽면이요? 시트지가 붙여져 있었는데요. 얼마나 급하게 붙였는지 막 울었고 덕지덕지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사가 벽지를 살짝 들춰봤는데 그때 딱 이거 강력이다. 아, 강력 사건이다. 아, 뭘 그러면은 가리려고. 가리려고 급하게 막 붙였나 보다. 저희는 과수팀을 불러서 시트지를 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혈흔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아, 누군가의 다량의 피를 흘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바로 혈흔의 주인이 누군지 감식을 맡겼고요. 그렇죠. 일단 다량의 혈흔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 사무실이 최초의 사건 현장으로 보이는 것이 유력하고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시신이 어딘가를 이제 옮겨졌다 이런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CCTV를 다시 또 한번 아, 그러네. 꼼꼼하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지금부터 사라진 남편을 유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유 씨. 예. 제가 그때 CCTV를 봤는데요. 실종 신고 전날부터 확인을 해봤더니 13일 오전 7시쯤 남편 유 씨가 출근하는데 문을 열다가 바닥에 뭘 주우면서 들어가더라고요. 바닥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USB였습니다. USB? 예. 오후 1시 반경 배낭을 맨 남자가 사무실에 나타나더라고요. 네. 유 씨가 문을 열어줬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배낭을 맨 남자만 사무실에서 나오고 남편 유 씨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배낭을 맨 남자가 그 후로도 사무실 몇 번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그 남편 유 씨는 아침 7시에 USB를 줍고 안으로 들어간 이후로 사무실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 남자가 한참 후에 씻어지며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사무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14일 자정 무렵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손수레에 캐리어를 싣고 나옵니다. 검정색 대형 비닐 봉투가 캐리어 위에 씌어져 있더고요. 그 안에 아이고. 대형 캐리어에 이제 유 씨를 옮기고 벽에 있는 혈흔을 감추기 위해서 네. 또 밖에 나가서 시트지를 사다가 바르고 붙이고 락스로 뭐 이런 상황이 지금 확 그려지거든요. 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주차장에서 남편 유 씨의 차가 먼저 빠져나가더라고요. 아, 남편의 차가 먼저 빠져나가요? 한참 후에 배낭을 맨 남자도 자신이 타고 왔던 차량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유 씨가 걸어 나오는 게 CCTV 없었다 그러면 캐리어에 숨어서 나온 아 거예요? 그러네. 유씨 차가 빨리 나갔으니까 캐리어에 살해된 차가 아니라 숨어서. 숨어서? 왜? 굳이? 그렇게? 피해자는 누구란 말인 거예요? 그럼 그 혈흔은 또 누구 거고? 그렇죠. 이제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 상을 보고받은 조 형사님은요. 유 씨와 배낭을 맨 남성의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수배를 걸어놓고요. 배낭을 맨 남성의 신원 파악에 들어갑니다. 남편 유 씨의 통신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오후 1시 무렵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전화 통화한 사람이 그 백팩의 주인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배낭을 맨 남성을 홍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남편 유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배낭을 맨 남성 홍 씨였고요. 아내분도 아는 사람이었다고 어? 합니다. 아는 사람? 그럼 절친이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나? 친척이거나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그렇죠. 네, 남편이 10년 전에 만난 증권회사 다니던 동기였다고 합니다. 아, 친동생처럼 챙겨줬다고 하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번번이 길이 엇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유 씨는 손을 대는 족족 성공하는 반면 홍 씨는 마이너스 손이라고 했어요. 일인데. 참 그랬구나.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에 내려가 공장을 차렸다고 들었답니다. 근데 그 홍 씨가 이틀 전에 남편을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당일 이틀 전이면은 그 이후 때부터 연이어서 어쨌든 그 사무실에 왔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전날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김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12일 날 오후 3시쯤에 남편 유 씨와 홍 씨가 외부에 만나서 사무실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홍 씨가 혼자 나오고요. 또 5시쯤 남편 유 씨도 사무실에 나왔는데 이상하게 5시 30분쯤 홍 씨 혼자 사무실로 와서는 비밀번호를 막 누르더라고요. 근데 문을 못 열더라고요. 그 당시에. 비밀번호가 틀렸는지 그러더니 문 앞에서 장장 1시간 서성대더니 마지막 가방에서 뭘 꺼내 문 하단으로 뭔가 밀어넣고 가더라고요. 그게 USB였어요. 전날 와서 놓고 간 게. USB를 왜 두고 갔지? 그리고 그때 유 씨와 홍 씨 차량을 추적하던 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 뭐. 발견됐나요? 어디로 갔대요? 유 씨 차량은 대구에서 홍 씨 차량은 경산에 가 있더라고요. 가까운데. 어, 경산. 아 각각 연고가 있어서 그냥 간 거 아닐까요? 가까우니까. 그러게요. 근데 왜 또 다른 데로 갔을까? 그게 대구로 간 유 씨는 대구 연고가 없고요. 경산으로 간 홍 씨는 이제 경산에 자기 공장이 있더라고요. 아, 회사 나와서 공장 차려다는 애가 그 경산인 거군요. 근데 왜 그쪽으로 갔지? 유씨 차량이 대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운전한 게 유 씨는 맞았나요? CCTV로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가 대구에 도착했을 때는 운전자는 이미 사라지고 잠겨 있었는데 차를 막 뒤져다 보니까 자동차 열쇠가 뒷바퀴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뒷바퀴 위에? 그걸 차 뒷바퀴 올려놨다는 거 자체가
신경 쓰지 않거나 다음 사람이 뭔가 이걸 쓰거나. 차를 빌려줄 일이 있었던 건가요? 혹시나 하고 그 유 씨와 홍 씨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홍 씨가 13일 밤에 고객센터 대피 번호로 전화를 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로 전화를 해봤더니 대리운전 전화번호였습니다. 대리기사님을 찾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차 안에 키가 있으니 대구로 갖다 두라고 해서 갖다 뒀을 뿐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홍 씨가 유 씨의 차량을 대리를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홍 씨가 캐리어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손수레에 싣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홍 씨가 유 씨를 결국 어떻게 한 게 아닐까라는 지금 상 흐름은 그렇죠. 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그 홍 씨가 이제 가장 유력한 용의자죠. 그 강력한 용의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홍 씨도 빨리 찾아야겠네. 빨리 찾아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김 형사님 팀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고 저는 영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홍 씨가 경산에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고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곧바로 경산경찰서에 공조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경산경찰서에서 바로 홍 씨 공장으로 달려갔더니 주차장에서 빠져나갔던 홍 씨의 승합 차량이 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홍 씨는요? 없다고 했습니다. 공장이 또.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경산서 형사들이 창문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뭘 봤을까요? 그 뒷문에 금고가 있더랍니다. 현금 수송 차량이 있더라고요. 경산서 형사팀은 차량을 뒤져서 일단 열쇠를 찾았고요. 금고문을 열어 봤다고 합니다. 네. 진짜 거기 유 씨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유 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차를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유 씨는 이미 잘못된 것 같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안에 실어서 이동했겠구나. 그때 이제 저희들이 CCTV가 공장 맞은편에 딱 한 대가 있었는데요. 공장 주차장에 한 편만 보여서 정확한 동선을 확인이 어려웠지만 캐리어랑 내린 후에 공장으로 들어간 것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보이지 않았고요. 공장 안에 다른 뭐 좀 도주로를 만들어놨을까요? 반대쪽 출입문에 하나가 더 있긴 하더라고요. 아, 어디로 도주했는지는 확인이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세 팀으로 찢었습니다. 경산 공장 앞이랑 인근 지역에 사는 가족과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집으로 간 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내 명의의 소형차가 한 대 더 있었는데 홍 씨가 그 차를 타고 나갔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팀을 나눠서 아내의 차량을 네. 추적하라고 네,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홍 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 동선을 따라갔는데 그 차가 꼬랑에 빠져 뒤집혀 있더라고요. 어머, 뭐가 이렇게 일이 많아, 홍 씨한테. 또 뭐지? 고라니요? 또 그러면 또 사고가 났을까요? 차가 보니까 텅 비어 있더라고요. 진짜요? 급하게 도망가다가 차 바퀴가 이제 꼬랑에 빠져가지고 사고 난 것으로 보였어요. 네. 더 이상은 뭐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문도 열린 채 차를 버려두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더라고요. 보통 차가 빠지면 보험회사 견인을 부르던가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도주했다는 자체가 지금 뭔가 자기 본인이 쫓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형사님이 쫓고 있는 거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9시경 가족과 같이 있었던 팀에서 급히 조 형사님께 연락이 옵니다. 네, 아내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아보니 홍 씨였다고 합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싶다며 경산의 한 식당에서 12시에 만나자고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분하고 가족과 식사를 할 여유가 지금 있을까요? 솔직하게 아내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미안하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 뭐 사정과 사연을. 그게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네. 일단은 그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전화 추적이 되어갖고 검거가 되는 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을 한번 만나서 신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식사를 하자는 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사람의 전화를 사용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보여지죠. 네, 일단 조 형사님이 체포영장을 받아 경산으로 내려왔고요. 형사님들은 약속 장소인 식당에서 잠복에 들어갑니다. 약속 시간은 12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멀리서 홍 씨가 걸어옵니다. 홍 씨 주변을 에워싸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근거에 들어갔습니다. 네. 바로 잡았네? 바로 잡았네요. 그 검거 당시에 반응은 어땠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쫓고 있다는 것을 예상한 것 같았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사실 피해자 유 씨의 그렇죠. 행방이거든요. 됐을까? 어떻게 됐답니까?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이고. 그 묵비권 행사. 저 이제 시신만 발견 안 되면 어떻게든지 내가 피해가고 변명하고 이유를 댈 수 있겠다. 결국은 또 어려운 선택을 하고 마는 거죠. 이런 게. 그렇죠. 홍 씨에게 유 씨가 어딨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가족을 먼저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차 안에서 홍 씨를 흔듭니다. 유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말 안 하면 우리가 못 찾을 것 같아요? 새끼 풀고 50개 중대 싹 풀어갖고 뒤지면은 다 나옵니다. 이제 그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냥 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어때요? 네?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이렇게 끈질긴 입씨름 끝에 그가 입을 엽니다. 정화조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아유. 참. 아우 정화 좀 너무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자백을 받아내시고 나서 홍 씨 요구대로 가족과 좀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네, 얼굴을 보자마자 아내분이 울면서 왜 그랬어? 라고 하더라고요. 홍 씨는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 다 정리하고 살아.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신병 정리할 일을 안 만들면 되는 안 거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럼. 가족 생각을 했으면 그랬으면 안 되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 정화조로 가서 시신을 혹시 찾았나요? 예, 그 공장 뒤편에 정화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발견됐습니다. 아니 10년을 형처럼 지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유 씨한테 대체 그런 끔찍한 짓을 왜 했답니까? 검거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경북 경산에서 붙잡힌 마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이 씨가 서울로 압송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살해했습니까? 단독범에 맞나요? 아무 말도 못하네. 그럼 할 말이 없지. 경찰 조사할 때도 혹시 아무 말도 안 했나요? 본인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구나. 피의자 유 씨가 자신을 화나게 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홍 씨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힘들어져서 유 씨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 씨가 나이 먹고 돈이나 빌리러 다니냐 이런 식으로 핀자를 주자 모욕감을 느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게 말이 안 말이 안 돼. 되지. 전날 USB는 뭐고? 그럼 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줄 거라고 말도 안 생각하는 되는 걸까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그때 그 사무실에는 왜 1시간 동안 사선 걸었다 그랬는데 왜 몰래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노트북이랑 컴퓨터를 훔쳐가지고 피해자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했답니다. 10일 날 피해자랑 같이 사무실에서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보려고요. 근데 사무실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제 결국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 뭔가 이제 꺼림직하니까 의식을 하고 이제 아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갈까 어쩔까 망설이다가 USB를 문틈으로 밀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USB가 나 그거 이상해.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최 모르겠어요. 악성 코드인가? 그 USB를 그러니까 왜? 이제 믿긴 거죠. 왜? 자기를 모욕을 주고 쫓아냈는데 다시 부르려면 자기를 불러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 그래서 그 이유를 USB로 만든 거죠. 미끼인 거죠, 미끼. 맞습니다. 홍 씨 계획대로 피해자가 홍 씨에게 USB 두고 갔으니 찾으러 오라고 했고 홍 씨는 그 길로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배낭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내서 피해자한테 겨눴는데 피해자가 멀쩡했던 거죠. 홍 씨보다 체격이 컸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니까 배낭에서 망치를 꺼내 가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칼로 잔인하게 흉기를 휘둘렀고요. 아니 세 개나 준비한 거 아닙니까? 전기 충격기, 망치, 칼 다 준비한 거네요. 그 현금 수송 차량도 2개월 전부터 샀고요. 아, 정화조, 시체 유기,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고요. 살인 후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실종 신고 후 계좌 사용, 정권 계좌, 비밀번호 변경 이런 것도 검색했었습니다. 하나마 이민 절차도 알아보고요. 세상에. 그런데 홍 씨의 대담한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가 또 그러게. 나왔어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무실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식을 팔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10억이 가깝게 되었습니다. 빼돌린 게 맞네. 다 돈 때문이었네. 네,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주식도 다 팔아버리려고 주식 거래에 필요한 컴퓨터, 노트북, 신분증, 휴대폰, 은행, OTP, 카드까지 전부 싹 가지고 나갔는데 결국은 실패. 왜요? 왜? 검거가 빨리 됐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그 사무실에서는 이제 컴퓨터랑 노트북 다 로그인이 돼 있어서 네.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경찰에 와서 컴퓨터를 다시 켜니까 새로 로그인을 했어야 했답니다. 아,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포기하고 전부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식을 오랫동안 했다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 검색도 그렇게 해서 뭐 이민까지 알아봤는데 네. 그거를? 그러면 초반에 신고 때 왔던 유 씨의 아내분이 남편으로부터 받았다는 문자 아, 그것도 역시 홍 씨가 조작해서 보낸 게 맞나요? 맞습니다. 뭐 근데 실종 신고를 늦춰버리는 목적보다는 주식 매도 후에 돈이 입금되는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거라고요. 영업 기준으로 뭐 이틀 후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 이틀 정도면 버티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신고를 빨리 하길 잘한 거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검거가 하루만 늦었어도 이미 다 정리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제일 가슴 아픈 건 피해자가 홍 씨에게 정말 형처럼 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이 어렵다고 해서 돈도 몇 차례 빌려줬고요. 힘든 건 없는지 살뜰히 챙겨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홍 씨는 마지막 돈을 가로챌 생각만 했던 거죠. 재판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나요? 4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40년이요) 가석방이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건들은.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